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450입니다. 현행 E클래스는 11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에는 올해 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E300이 먼저 출시가 되는데 최근에 220D와 450도 출시가 됐죠. E클래스는 벤츠의 핵심 모델인데 그래서 그런지 신형의 개발에 좀 공을 많이 들인 모습이고, 특히 최근의 트렌드인 디지털화, 이게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형에 비하면 실내의 편의 사양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좀 더 화려해졌죠. 국내 트림은 크게 세 가지인데 E450의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1억 2,300만 원이고요. 신형 E클래스의 얼굴은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익스클루시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중후한 모습이고요. 전면의 얼굴을 보면은 그릴을 포함한 주요 디테일들이 S클래스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AMG 라인이 좀 스포티한 얼굴이라면은 익스클루시브는 좀 더 중후하고 또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형보다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실제보다 차가 좀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는 주요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지만 보닛 위에 수직으로 벤츠 엠블렘도 적용돼 있죠. 450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상도는 100만 픽셀 이상이고요. 기존의 매트릭스 헤드램프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 상황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날씨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픽셀의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이와 함께 벤츠 모델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릴에 조명도 적용이 됐죠. 풀체인지가 됐지만 전통적인 E클래스의 비율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프론트 오버행이 짧고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죠. 참고로 구형에 비하면 휠베이스는 20mm가 늘어났습니다. 차체로 수납되는 방식의 도어 손잡이도 S클래스와 동일한데 여기에도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햇빛을 받으면은 차체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도어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덜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램프에도 벤츠의 삼각별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저게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요소죠.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는 머플러도 디자인이 다른데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머플러 장식입니다. 근데 기존의 머플러 장식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다르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E 프라이머시,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와 20, 뒤가 275에 35와 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340이고요. 그리고 E450에는 최대 4.5도까지 조향이 되는 리어의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E클래스의 실내는 구형보다 좀 더 화려해졌죠. 최근에 선보인 다른 벤츠의 차들과 비슷한 요소도 꽤 있고요. 신형 E클래스의 실내는 S클래스와 조금 더 비슷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재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는데, 특히 대시보드 상단 같은 데 적용된 이 가죽 만져보면은 구형보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푹신하면은 이게 눌렀을 때 좀 더 들어가는데 이 차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실내가 좀 더 화려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드 조명인데, 이 무드 조명이 구형에 비하면은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게 낮에도 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내가 좀 더 화려해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송풍구를 포함해서 가로 라인이 조금 강조가 돼 있고요. 반면에 이 차가 E450인 걸 생각을 하면은 천장과 필러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는 14.4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보통 최신 모델일수록 모니터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는 위급보다 큰 경우도 있는데 신형 E클래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4인치는 S클래스보다 더 큰 사이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S클래스가 부분 변경이 되면 아마 이와 비슷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E클래스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좀 더 강조가 됐고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기존과 메뉴가 비슷한데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이런 아이콘들을 꺼내놨는데 모니터가 커서 그런지 이 아이콘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들이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목적지 안 찍어도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 상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조그맣게 뜨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형 E클래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 부메스터 4D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피커라든가 출력도 높지만 특히 시트 등받이에 익사이터가 들어가면서 음악에 따라서 쳐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박진감 또는 음질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신형 E클래스 시승한 다음에 비슷한 출력의 차를 시승을 할 때 오디오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한 출력이면은 이 신형 E클래스의 오디오가 월등히 좋습니다. 음질이 좀 더 좋기도 하지만 뭔가 각 악기들의 소리가 좀 되게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이번에 무드 조명과 연동이 되는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리듬에 맞춰서 무드 조명이 같이 깜빡거리죠. 그래서 이 홈 화면에서 앱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메르세데스 미나 애플 뮤직 또는 에너자이징 코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한결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는 스토어고요. 컴포트로 들어가면 여기서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가 있는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어 트림의 물리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벤츠가 무드 조명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잖아요. 신형 E클래스에 거의 S클래스만큼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색상 자체가 되게 또렷하고, 심지어 종류도 그러니까 상단과 이 모니터 하단 쪽에 들어간 그 무드 조명이 종류가 조금 달라요. 심지어는 멀티 컬러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디오와 같이 연동이 되고요. 밝기 같은 경우도 구역 연동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효과로 들어가면은 조작 알림, 추가 경고 신호, 멀티 컬러 작동 또는 사운드 시각화, 이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능이죠. 심지어는 2열에도 무드 조명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리프레시와 따뜻한 바이틀리티 8가지, 10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기존에 비하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6가지 탭이 있는데, 보조장치는 ADS와 관련된 메뉴고요. 차량 탭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썬루프 롤러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저 오버헤드 콘솔에서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내믹 셀렉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서스펜, 스티어링, ESP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 메뉴가 간단하게 있는데,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공조장치가 특히 요즘에 차들이 점점 디지털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나메라처럼 이 차 역시도 수동으로 이 날개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벤트 컨트롤을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날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벤츠를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라운드 뷰가 지원되는 앵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건 버드 뷰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버드 뷰를 화면 전체에 걸쳐서 꽉 차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앵글 바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앞쪽에 그 카메라도 살짝 회전을 합니다. 같이 조향 연동이 돼서. 신형 E클래스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는데, 그 모니터 아래쪽에 진짜 최소한의 버튼만 있어요. 이거 비상등이고요.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주행과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 사양이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센터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종마다 적용되는 색상이 다른데, 이게 지금 나무잖아요. 이게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벤츠가 참 특이한 게, 제 핸드폰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되고 좀 그래요. 무선 충전이.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벤츠는 요즘에 다 C타입 사용하고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크기 자체가 그냥 적당한 편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이 안쪽에도 USB 단자 C타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신형 E클래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슈퍼스크린인데, 그러니까 동반 좌석에 추가로 이 모니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메뉴들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 라디오도 있고,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앱이라든가,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메뉴들은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옆에 있는 모니터는 운전자가 고개를 또는 눈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만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또 안 보여요. 이게 점점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확실히 AMG 라인과 비교해 보면은 기본형 운전대는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긴 하죠. 그리고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운전대 스포크에만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벤츠처럼 스포크 양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모니터와 계기판을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를.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에 적용이 됐고요. 근데 벤츠가 요 디지털 계기판은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좀 오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해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 계기판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이 최소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소 정보만 보이는 거고, 여기는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의 경우에는 저 그래픽이 가속 페달 밟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꽤 큰 편이고요. 같은 차종이라도 시트의 쿠션이나 형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클래스도 이 450은 전에 발표회 때 탔던 차들 중에서 AMG 라인과 비슷한 정도의 단단함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쿠션이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트 쿠션이 단단한 것에 비해서 몸을 좌우로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하고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시트의 가죽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좌판 길이가 짧진 않은데 앞부분을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가 적용이 됐고요. 이 윈도우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은 약간 좀 플로팅 타입이고,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이게 음질도 음질이지만 뭔가 시각적으로도 좀 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어 포켓도 이 안쪽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이 클래스는 이번에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의 공간이 조금 늘어나는데 체감상 그게 되게 확 와닿진 않아요. 약간 레그룸이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전체 휠 베이스 대비해서 2열의 레그룸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시트는 1열처럼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요. 보통 유럽 차들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구형은 2열의 좌판 길이가 굉장히 짧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냥 일반적 또는 제가 앉아도 크게 좀 아쉽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이 딱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중형급 이상의 차들이 도어 백포켓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채용을 하죠. 그리고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내연기관이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앉았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좌우의 공간감은 상대적으로 좀 좁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뒤쪽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 450 모델에서 2열 뒤에 이 공조장치가 있는 거는 200과 비교하면 좀 더 사양이 좋은 거죠. 참고로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고 비필러에도 있습니다. 1열 헤드레스트의 경우에는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보통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차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경우에는 이게 가운데 빔이 있어서 두 조각으로 나눠지긴 했는데, 그래도 2열에 앉았을 때 그 승객한테 주는 개방감이 꽤 좋아요. 컵홀더는 2열 암레스트에 있고요. 요즘에 벤츠가 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누르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야지 이렇게 컵홀더가 튀어나오는 방식이고, 여기에 적용된 뭐 디자인이나 소재는 S클래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킷으로 이건 없어요.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 닫혔을 때 그 작동감인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차가닥 닫혔잖아요. 근데 신형은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졌는데 여전히 닫힐 때 약간 마지막에 좀 턱 하고 닫히는 그런 건 있어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40리터고요. 이거는 구형과 동일하죠. 그리고 2열 시트 폴딩은 양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단으로서 이렇게 SUV나 해치백처럼 원터치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는데, 보통 레버는 있어도 또는 릴리즈 해제는 있어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히 또 호화사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공회전 때 소음은 6기통 엔진에 걸맞는 그런 정수성이에요.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한 건 아니지만 한 2단계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정차 시에 심지어는 이 회전수가 한 500rpm 밖에 안 되거든요, 공회전이. 근데 이렇게 진동 대책이 시트나 운전대에 전달되는 이게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이렇게 정차 시에 또는 주행 중에도 이게 약간 이렇게 떠는 소리가 있어요. 뜨그 하고 약간 귀뚜라미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 무슨 이런 대시보드 같은데 뭐 조립이 안 돼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 팔을 이 오버헤드 콘솔 여기다 갖다 대면은 소리가 없어져요. 이게 지금 마이크에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소리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이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장재가 조립이 안 돼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센서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81마력이고요. 기존에 비하면 한 14마력 정도가 늘었죠. 여기에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됩니다. 이 450은 보통 엔진이 커지고 또는 출력이 높을수록 사양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독일에 또는 유럽의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로는 좀 드물게 하체가 좀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꽤 단단해요. 전체적으로는 하체가 좀 단단한데, 이게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을 굉장히 좀 흡수를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노면이 좋은 곳뿐만 아니라 약간 좀 안 좋은 노면 달릴 때도,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좀 깔끔을 넘어서 약간 좀 고급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사양이 좋은 차의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죠. 기본적인 운전 감각은 이 300과 동일합니다. 이 클래스가 고급 모델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볼륨 고급 모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운전 중에 시야 이런 것도 좀 되게 무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트 포지션이 아주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대략 E급의 차들에 비해서 가장 낮았을 때도 조금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좀 잘 보이고요. 특히 앞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벤츠 로고가 달렸잖아요.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보닛 위로 딱 절반 정도가 보이는데, 뭔가 저것 때문에 시각적인 좀 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 미러도 크기가 작긴 한데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저 선반이 조금 높긴 한데 뒤쪽의 시야도 괜찮아요. 이 450에는 리어일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S클래스의 10도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이는 건 아닌데, 이게 또 4.5도만 해도 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이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거의 전장이 5m에 육박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건 못 돌 것 같은데 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어일 스티어링이 꼭 회전 반경에만 관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서울같이 복잡한 데서 운전할 때 보면은 저속에서 유턴할 때, 그럴 때 가장 좀 효용성이 있죠. 이 450에는 전기 모터가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는데, 전기 모터의 출력은 17kW, 그러니까 대략 한 23마력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엔진의 전체 출력에 비해서 전기 모터의 힘은 미미한데, 그래서 이게 뭐 추월 가속 주행 중에 보다는 좀 저속에서 움직일 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모터만 구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발진 가속할 때, 그때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엔진이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이게 꺼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그때 공회전에 필요한 그런 연료마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더 연료가 세이브가 되고요. 물론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작동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앞에 차가 있거나, 또는 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또는 속도가 아주 낮거나 또는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작동 상황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또는 앞차와의 가까워지는 속도, 시간을 계산을 해서 살짝 감속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앞차가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속페달 발 떼면은 살짝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생제동 전기차에 그거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0.5, 6, 7단계 이 정도?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살짝 이질감이 들 수는 있는데, 뭔가 익숙해지면은 운전이 약간 좀 더 편해지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 타이어가 노면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약간 좀 하이톤으로 볼륨이 큰 건 아니지만 들어오고, 반면에 아스팔트로 넘어가면은 이 소리가 또 확 줄어서, 보통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노면 소음 차이가 큰 거는 당연한데, 이 타이어가 요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아스팔트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타이어 소리가 확 줄어들죠.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이 컴포트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가 가장 무난한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에코 모드로만 다녀도 무슨 뭐 힘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저속 반응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에코 모드가 더 이렇게 마일드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에코 모드가 오히려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 때면은 이게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게 타력주행 모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벤츠에서는 글라이드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간선도로에서는 승차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 450의 하체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빠르게 내리막 코너로 진입을 해도 차가 기울어짐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보통 횡지가 강하게 걸리거나 그럴 때 요즘에는 안전벨트를 조여주는 그런 기능도 많이 채용이 되는데, 이 클래스는 그거보다 한결 더 나가서 좀 앞차와, 그러니까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소리와 함께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부르르 하고 이렇게 떨리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좀 빨리 진입을 할 때 보면은 차 자체가 타이어 그립이 조금 더 남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 성능은 꽤 좋은 편이고, 심지어 속도도 높게 나오죠. 최고 출력이 381마력이니까 가속력도 충분 이상인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8초예요. 그래서 뭐 대략 이와 비슷한 사이즈 또는 출력의 차들과 비교시 뭐 살짝 빠르거나 대략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 차는 200 이후에 가속이 뭔가 체감상 좀 더 잘 붙는 그런 느낌? 그리고 출력 대비해서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인데,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2 내외 정도가 나와요. 이 차 최고 출력이 381마력이고 3.0 터보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좀 고출력 차들이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차 역시도 110에서도 대략 한 18, 19 리터당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효율 자체는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승차감도 대략 1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열이 약간 좀 단단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상하 바운싱이 좀 짧거든요. 그럼에도 충격 흡수 능력이 좋은데 2열도 대략 그와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외부 소음의 차단, 이것도 1열과 대략 비슷해서, 그러니까 2열의 승차감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구형에 비하면 2열 시트 좌판이,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아주 되게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2열 시트 좌판이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뒤에 앉아서 갈 때 좀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드라이버 모드는 크게 E와 C, S가 있는데, C에서 S로 바뀌면은 가장 큰 차이가 파워트레인의 초기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 댐핑이 좀 단단해지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막 되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C에서도 하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그냥 좀 적당히 조금 더 단단한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450 정도 되면은 뭔가 스포츠 플러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스포츠에서 끝이네요. 어쨌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초기 반응이 한결 기민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차 전체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 코너에서 보면은 C와 스포츠는 차이가 되게 명확한데, 스포츠 모드로 내리막 코너를 달리면은 딱 이쪽으로 잡고 감아 돌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ISG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초창기의 ISG는 진짜로 차가 완전히 멈춰야지 시동이 꺼졌는데, 요즘에는 시동 완전히 이렇게 멈추기도 전에 시동이 먼저 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시동이 꺼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왕복 3차선 도로에서도 지금 이만큼이 남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엔진 소리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이제 비즈니스 세단을 표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엔진 소리 자체가 막 되게 크게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정도.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이번에 저 2450을 타면서 약간 좀 예전 느낌의 벤츠의 고속 안정성, 이걸 좀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뭔가 그 차를 좀 눌러주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이제 차가 너무 단단해지면은 약간 작은 굴곡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운전자가 느끼기에
고속 안정성이 더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냥 모드와 상관없이 똑같이 고속 안정성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민감해지는 건 있죠. 예, 이번에 이 450으로 다시 한번 이 클래스를 시승을 했는데, 확실히 사양이 좀 더 들어간 모델은 전에 시승했던 23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스펜션 사양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2300과 비교하면 단순히 엔진 출력을 떠나서 이 450이 구르는 느낌이 한결 고급지네요. 심지어 하체가 좀 단단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형 2450의 경우에는 신형 E클래스에 이번에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면서도 이런 주행 질감이 좀 더 고급스럽고 또 출력도 여유롭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화려한 무드 조명과 함께 굉장히 빵빵한 오디오가 장점이고요. 출력에 비해서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죠. 심지어 이 차가 또 저공해 2종까지 받았어요. 오르막 역시도 컴포트와 스포츠가 차이가 크군요. 일단 돌아나가는 최종 속도 자체가 스포츠가 한결 높아요. 그리고 최상위 모델답게 최근에 선보인 ADS는 다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조건이 됐을 때 방향지 등을 넣으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고요. 여기다 갖다 대면 소리 안 나고, 이게 이런 정도의 그 주행에서는 소리가 안 나지만 멈춰 있을 때나 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있는데 이 450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가격이 뭔가 체감적으로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또 신형 E클래스가 나오면서 2300이 거의 1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300과 450에서 주는 숫자의 차이도 있고, 심지어 이 450이 사양이 또 많이 좋다 보니까 뭔가 2300에 비하면 또 생각보다 가격이 또 많이 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45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